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영입니다. 거 맞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쪽집게 이 의원입니다. 네. 오늘 저 각도기님 어디 가셨나요? 지금 한창 회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 회사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대신한 거죠. 그렇죠. 오늘 금요일인데 원래 하시는 날이고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네. 우리 나치파님이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빡세네요.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0.6%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깜짝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요즘에 좀 계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장. 조금씩 오르는 듯 하지만 내리는 듯 하기도 하고.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일본은 거의 보합세였는데 0.05% 하락했고, 홍콩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4% 지금 빠지고 있고, 상해도 0.8%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데, 한국 시장 그래도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요즘 계속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을 기미를 좀 보이면서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1299원. 오늘 소폭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1,300원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생각만큼 내려가질 않네요. 네. 굳건하게 1,300원 근처에서 아마 당분간 그렇게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거나 그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금감원에서 그 전에 환율 안정 대책을 새로운 방안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보험사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이 그걸 차입해서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하는 이런 새로운 조달 방식을 좀 제안을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환율 안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럴 때 연금에서 좀 도와주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요? 네. 국민연금 최근에 돈을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여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워낙 해외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빠져나가니까 연금에서 투자할 때는 좀 자제했으면은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이제 해외에서 벌은 거 좀 들고 들어오면 좋잖아요.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이럴 때 그래야지 또 왜냐하면 원화 값이 비쌀 때 나가서 사야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차피 지금은 원화 값이 싸니까 환전해서 나가도 예전만큼 효과가 덜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갖고 들어오는 게 좀 필요할 텐데 그러지는 좀 대체 투자가 좀 그렇게 쉽게 되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늘린 이 해외 투자가 해외 투자 증권 이익도 낮겠지만 환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아마 수익률 해외 주식들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원화로 아마 환산하면 원화가 약세 보여서 많이 만회가 됐을 그렇죠. 거예요. 예. 좋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면피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에서. 예. 네, 오늘 업종에서는 기계 섹터가 2.3% 많이 올랐습니다. 방산주들이 최근에 폴란드 무기 수출 이후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의 이 친환경 법안 통과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CS 윈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 상승을 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4%, DY 파워, 현대건설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대동 다 3%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조금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다시 거세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사실 거의 코스피하고 동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오늘 4%대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브로커리지가 많다 보니까 증시하고 좀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렇게 증시 반등 구간에 키움증권 주가가 좀 제일 잘 오르더라고요. 다울투자증권, NH증권, 상상인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다 2, 3%대씩 반등을 했고요. 서비스업도 2%대 상승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8.7%, 네이버와 카카오도 5%, 3%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롯데관광개발, 하이브도 3%대씩 반등을 했고요. 건설주가 그 다음으로 올랐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이런 데는 6, 7%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HDC 랩스, GS건설, DL건설, DLENC도 2에서 4%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요즘 IT 소부장 반도체 관련 빼고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IT 쪽은 오늘은 잘 못 올라오고. 오늘은 특히나 좀 중후장대 업종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기계, 뭐 건설, 화학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방산 쪽은 이게 좀 계속 이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지정학적인 그런 수혜를 좀 받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그 최근에 뭐 K9이나 이런 수출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 그 K9이나 이런 자주포가 최고의 성능은 아닌데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서 해외에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많이 팔면 팔수록 또 이 제작 원가가 떨어져서 더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폴란드니 아니면 그쪽 그 북유럽에서 많이 사갈수록 또 다른데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 여지가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산주들이 좀 빠지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조금 단기간에 뭐 끝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긴 하는데 뭐 전 방산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사실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러시아 전쟁 이후로 매크로 변수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환율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경쟁력도 좋은 뭐 가성비도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산주들 좋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이 모멘텀이 확 식으면서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아무래도 끝날지는 모르죠.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뭐 모멘텀 끝나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숫자가 잘 나오는 데들만 이제 차별화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뭐 다 올라가는데 그때 되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상승은 이제 화학 섹터. 한화가 8%, 효성 첨단 소재 8%, 효성 TNC, OCI가 7%대 상승했고요. 효성화학, LG생건, 한화솔루션도 3에서 5%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OCI가 최근에 하루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 적이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에 중국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폭락했는데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서 잘 반등을 하고 있고 오히려 폭락했던 그 전 주가보다도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올라갔죠. 중국 정부에서 그 폴리실리콘 가격 뭐 안정화 정책 한다는 기사가 사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아니면 오보 내지는 하여튼 정확치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물 가격에 영향을 하나도 안 끼치고 그러니까요. 있죠. 원래 중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현물 가격이 확 꺾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네. 전혀 영향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ST 바이오센서가 속한 의료정밀 섹터가 1% 떨어졌습니다. ST 바이오센서는 최근에 뭐 계속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비금속 광물 섹터에선 포스코 케미칼이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도 아침에 좋다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전기차 뭐 보조금 확대 소식에 뭐 테슬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2차전지 좋다가 다 반납을 해서 끝났고요.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기가 2.4% 하락, 하이닉스 1.5% 하락, 삼성전자가 0.8% 하락을 했습니다. 좀 뭐 개인이 오늘 많이 팔았으니까요. 뭐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아마 차익 실현 했던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거의 5천억 가까이 오늘 순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3,500억, 1,500억씩 순매수를 했고, 네,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요. 좀 뭐 외국인들은 오늘 말일이니까 뭐 약간 윈도우 드레싱 성격이 좀 있었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뭐 지금 안 들어올 이유는 없죠 이제는. 그렇죠. 많이 원화가 팔았었고, 이제 뭐 예. 이제 뭐 강세로 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금리 피크아웃 했잖아요. 어제부로. 예, 어제부로 피크아웃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0.75 올렸으면 뭐 다 올린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그다음에 더 추가로 뭐 1%는 이제는 안 나올 것 같고 7월달 CPI가 뭐 전달보다는 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거 확인하면은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좀 8, 9월 달에는 지속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어제 그리고 2분기 미국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율로 마이너스 0.9% 역성장을 했는데요.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장이 좀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시장도 반등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긴축을 더 이상 세게 못한다.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것 같다. 이런 인식 때문에 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은 성장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요 GDP가 꺾였던 가장 큰 이유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의 재고 투자 감소 영향이 좀 컸습니다. 재고 투자 감소가 GDP를 한 2%포인트 정도 끌어내렸고요. 요 1분기에 끼쳤던 재고 투자 감소의 영향이 0.4%포인트 정도였는데 이번엔 2%포인트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GDP 발표 이후에 옐런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2번 연속 GDP가 감소한 게 경기 침체를 증명하진 못한다. 진정한 경기 침체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현재 미국은 고용과 가계 재정이 좋고 소비 지출도 증가하고 기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엔 고용이 110만 개 증가했는데 과거 경기 침체의 첫 3개월간 평균 24만 개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용이 좋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이를 낮추는 게 오히려 최우선 과제고 소비자 물가 상승은 앞으로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많이 떨어졌죠. 미국 10년물도 2.8%대에서 2.6%대로 떨어졌고요. 2년물도 3%대에서 2.8%대로 안정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9월 FOMC에서는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을 76% 정도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24% 정도는 75bp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상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박종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빅배배. 네. 그 중에 이제 자는 끝났고 빅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한 만큼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그 예상한 대로 가면은 뭐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뭐 이게 경기 침체가 이제 앞으로 온다고 내년에 온다고 그런 이제 설문조사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오면 벌써 이거 온 거 벌써 지나간 거 아닌가요? 2분기 지나갔다고 봐도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년에 안 오면 또 호사가들이 또 말하기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벌써 작년에 지나갔네? 벌써 이렇게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시간 외로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를 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수요 둔화 때문에 맥 매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서비스 부문은 컨센을 상회해서 분기 매출 최대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지금 강세로 갔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데 이러한 와중에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오늘 애플 벤더들 좀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뭐 시초가가 고점이더라고요. LG 이노텍, 뭐 BH, 하이비전 시스템 다 1%대씩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약간 뭐 선반영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애플 벤더들은 어제도 조금 올랐었고, 그리고 뭐 애플 뭐 아이폰 수요는 견조했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또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닥 영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분리돼 가지고 지금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사실 뭐 애플 좋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지금 뭐 호재가 되긴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밴더들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높잖아요. 애플이 이제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그 파급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엄청 신선한 호재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이때까지 뭐 예전에 그 애플이 긴축한다. 뭐 일부 감원을 하고 인력도 감원하고 뭐 투자도 줄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때 좀 이 애플 벤더들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된 게 아이폰은 아니다. 아이폰은 출하량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도커도 안 나오고 뭐. 네. 아이폰 13이 1억 1000만 대 정도 출하량인데 1억 2천만 대로 굉장히 올라갈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슬금슬금 반등하다가 딱 실적이 나왔는데 실제로 아이폰은 굉장히 좋으면서 그냥 마침표를 찍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10% 정도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요. LG생건이 이제
장 끝나고 거의 직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2분기 컨센은 1.74조 원 매출이었는데 1.86조 원 정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이 2천억인데 2,166억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 대비 굉장히 양호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컨센을 완전히 꺾고 오히려 마이너스 내버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양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이 실적이 갈렸냐? 바로 면세 매출 쪽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면세 매출의 2분기 3,300억 원 매출이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달리 이제 면세 매출 저점은 찍었다라는 인식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울증권에서는 이제 하반기 면세 매출이 5월달, 6월달 수준을 유지할 걸로 가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고요. KB증권에서는 면세 매출이 중국 부진을 상쇄했다. 근데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도 개선이 될 것이다. 실적이 그래서 최악 국면은 지나간 걸로 보인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생활건강이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1.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한화가 지배구조를 굉장히 많이 개편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공시를 냈습니다. 일단 방산 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데요. 기존에는 주식회사 한화, 그리고 한화 디펜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방산 부분이 세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요거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전부 다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화의 방산 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하고 한화의 100% 자회사였던 이제 한화건설도 흡수하는 방안도 발표를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발사한 누리호의 모든 엔진을 제작을 했습니다. 뭐 당 이제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한화의 방산 부분은 우주 발사체 연료 기술, 항법 장치, 탄약,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한화 디펜스는 K9 자주포, 항법 장치, 뭐 잠수함 리튬 전지 체계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요 3사의 육해공 기술력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제품을 더 다양화해서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에 좀 부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화의 변화도 굉장히 큰데요. 한화 입장에서는 한화건설을 흡수합병하고 반도체 패키징 장비 사업을 하는 한화 정밀기계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이 기존에는 무역이나 방산이나 기계 쪽 파트였다면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장비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화건설 인수를 통해서는 계열사 간 거래 비용을 좀 줄이고 중복 지출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화 주식회사도 오늘 8% 정도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주주가 한화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대기업들은 이렇게 합병하고 쪼개고 나눌 때 뭐 기업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기도 가끔 하지만 보통은 다 그 승계라든지 대주주의 어떤 뭐 이득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랑 관련이 뭐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긴 하는데 잘 또 뜯어보면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도 우리 회장님 아들 새 아들한테 이제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아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뭐 맞는 방향이니까 뭐 또 그쪽 맞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그쪽으로도 또 이제 승계 쪽으로도 이제 잘 맞춤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차피 옳은 방향이면 뭐 주주도 좋고 대주주도 뭐 승계도 잘 뭐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오늘 뭐 시장에서의 반응 보면 주식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뭐 위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좀 더 두고 봐야죠. 네.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일단 방산주가 굉장히 좋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회사들 갈 때 한화 주식회사 한화도 방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몰랐죠.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한화나 이제 다른 자회사로 갖고 있던 방산 부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몰아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봐도 훨씬 더 기업 가치가 좋아질 거고 그리고 한화의 자회사니까 이 한화 입장에서도 이 지분 가치가 커지는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화가 지주회사인데 여기를 이제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 바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 한화가 이렇게 쩔어져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승계가 사실 아직 전혀 그쪽으로는 지분이 넘어가질 않아서 계속 한화가 오르질 않길 속으로 바랄 것 같은데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두고 봐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 공매도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매도 비율이 30% 넘는 종목은 주가가 3% 하락하면 하루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빡세해진 거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이 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가 하루가 연장이 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엄청 반발을 했었던 게 같은 뭐라고 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라는 그렇죠. 반발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공매도 담보 비율이 140에서 120%로 인하가 됐고요. 그리고 전문 투자자는 상환 기간 제약을 없애는 등의 개인 투자자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은 105%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직은 기울기가 조금 있는 운동장입니다. 아니 그 공매도라는 게 미국에도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은 보통 불법적인 어떤 공매도라든지 뭐 내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밝혀졌을 때 굉장한 정말 페널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거 몇 조를 그냥 그 벌금으로 내고 그렇게 하니까는 정말 웬만한 이익이 안 되면 불법적인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도 증권사에서도 뭐 불법적으로 뭐 삼성전자 공매도를 뭐 2천만 주 정도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누적적인 거지만 이게 처벌이 워낙 약하니까 뭐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규정이나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뭐 불법적으로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탈법 불법을 해도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피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물론 이제 운동장도 기울어져 있지만 그 기울어진 운동장보다 더 심각한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불법 공매도 같은 거 밝혀져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과태료 정도 내고 이제 끝났었는데 이제는 요 무차익 공매도 등의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를 했고요. 전담 조직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뭐 처벌 규정이 어떤지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거의 뭐 유명무실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서 제 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자 이런 주장도 좀 있었는데요. 요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매도 전면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 200이나 이제 코스닥 150 네. 종목들만 이제 한시적 허용을 하고 있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염두에 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공매도 완전 금지는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또 공매도 그 쇼커버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최근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매도 비중이 30%가 넘었던 뭐 현대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엘리베이터,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경우는 오늘 좀 올랐고요. 현대산업개발은 특히 6.5%나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매도 비중이 좀 큰 KB금융이나 메리츠금융, 하이브도 오늘은 좀 1에서 3%씩 반등은 좀 했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쇼커버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가면 못 참고 쇼커버는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지수가 뭐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경기 침체 그런 상황에서 또 베어마켓 랠리가 오면 한 15% 정도 바닥에서 올라간다는 그런 평균적인 통계가 저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면 거래소가 2,610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PBR 뭐 1배 뭐 많이 얘기했던 그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가 2,600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지금 뭐 나오고 있으니까 뭐 미국 시장이 큰 어떤 하락만 없으면 한 8, 9월에서 그 정도까지 갈 것 같긴 한데요. 종목마다 다 달라서
체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 뭐 어떤 종목이 지금 갈지 모르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목은 네, 좋은 종목으로 계속 리밸런싱 해야죠. 쉽지는 않지만 뭐 부지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지난 7월 초 하락장이 뭐 손절만 안 쳤다면 그래도 뭐 시장보다 조금 뭐 더 오르거나 덜 오르거나 하는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다 지금 누리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실 종목 매수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막 이렇게 뭐가 이 종목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살려고 하다 보면 또 내가 이거 괜히 사가지고 또 떨어지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게 좀 네,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락장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예, 반등도 조금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서는 이거 사야 돼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감정적으로 이거 사면 또 피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음을 잡았죠. 그래, 내가 이걸 포기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자.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드디어 이제 금요일이네요. 오늘 네, 이번 오늘. 한 주도 굉장히 길었는데 무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좋죠. 뭐. 네, 주말은 편히 잘 즐기시길 바라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